예, 두 번째 실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돼 있죠. 이것도 또 이렇게 가끔 출제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필기 때 안 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아들러는 아들보다 애보다 조금 낫기도 하다 해서 아들러 하면은 뭡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목표가 되죠.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우월과 그 다음에 열등감과 그 다음에 역동성, 동기, 사회적 관심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열 역동사입니다. 우열 역동사. 그래서 아들러 개인주의의 상담 과정의 목표는 우열 역동사를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5가지지만은 4가지 쓰면은 이 중에 4가지 쓰면 됩니다. 어느 걸 써야 되느냐?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생애 진로 사정입니다. 이 뭐 워낙 많이 했던 거죠. 뭐 여기 보면은 칸이 그냥 꽉꽉 넘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 문항이 이렇습니다. 의미와 구조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조와 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때도 있고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 이게 제일 간단하죠. 구조 4가지를 그냥 쓰시오 했으니까 바로 앞으로 나가기를 진로 항상 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목에 있습니다. 진로 원래 사정은 조사한다는 거지만은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정한다, 부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사정한다라고 해서 진전 강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쓰라고 할 때는 알다시피 이것은 상담 초기죠. 그래서 초기니까 상담자와 내담자 처음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형식입니까? 바로 진전 강요라고 하는 형식이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담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이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다. 이렇게 핵심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조는 뭐 이 구조만 따로 물을 때도 있겠죠. 진로 사정입니다. 진로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 뭐 직장 경험은 어때요? 이렇게 관계 형성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뭐 교육은 어떤 분이 직업 훈련 혹시 받은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좋아하는 게 뭔가? 아니면 시간이 날 때 뭐 낚시를 하는가? 아니면 뭐 바둑을 두는가? 이런 등등을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하루, 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의존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내는가 일상생활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게 바로 전형적인 하루의 전형이 어떻다 하는 걸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강점 및 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담자 스스로 말해보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기의 관계 형성은 무슨 상담자가 지시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보니까 뭐 사람들한테 칭찬 받는 뭐 그런 게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가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런 게 이야기하면 강점이 되고 즉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뭐 스스로 볼 때 뭐 자기 단점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뭐 이런 게 보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담사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게 해서 그걸 쭉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 평가가 된다는 이런 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약된 건 지금까지 쭉 들었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목표를 성취를 해서,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자극한다,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약 과정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도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까다롭죠. 일단은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입니다. 우리가 딜러 사정에 있었죠. 그 다음 훈련도 나왔죠. 여기 보면은 여기 훈련 과정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술과 능력입니다. 기술과 능력, 이런 거. 이 사람이 내담자 기술과 능력이 어떤 건가. 그리고 이 전형적인 하루나 강점 및 장애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가치관이 뭔가, 이런 걸 알아보는 요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도 보면은 앞에 요 내용을 기억하면은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와 있으니까 요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마무리는 어차피 어떻습니까? 저도 그 상담사의 자세가 뭔가요? 이렇게 같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을 선택하거나 답안지를 100%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이번에는 자기보고식 가치사정법입니다. 자기보고식은 뭐냐면은 내담자가 이렇게 질문지라든가 아니면 종이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자기보고식이라고 하죠. 이것도 아주 심심찮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가지 쓰면 됩니다. 가지. 그런데 그래도 6점이에요. 이런 거는 만약에 틀리면 참 아깝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6점을 챙겨 가시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가치를 사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제목에서 우리는 키워드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는 조사지만 여기는 사정, 막 이렇게 애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걸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에요. 뭐가 가치 있냐? 이 사람은 순금이 가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몇 번 달라고, 100번, 100회 달라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욕심도 많죠. 이렇게 100번을 주면은, 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다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사정법 6가지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다 나와 있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제목과 힌트와 키워드를 연결시키는 이미지를 기억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떨리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6점, 합격의 10분의 1, 10%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건 코털의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도 나오고 용도도 이렇게 나오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차원은 배워도 용도는 안 배웠는데 그럼 지금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어디에서 바로 전망하는 거, 요게 힌트입니다. 전망. 전망하면은 망원경을 생각해야 되겠죠. 전망대 가면은 어때요? 변방에 있는 것도 환하게 보이죠. 변방까지 통달한다. 이렇게 해서 변방통입니다. 그 변별은 어때요? 멀리 있는 게 이렇게 여기서 멀리 있다라는 것은 망원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한다. 보게 해가지고. 그래서 캄캄한 미래가 어떻습니까? 보이니까 어느 길로 가면 좋겠네.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지만은 사실상 모를 때는 몰랐는데 전반기에 망원경 가지고 보니까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네. 예, 그러나 이 길로 가면은 성공하겠네 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낙관적인 방향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통합성은 이제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미래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어떻게 열심히 해야겠구나 해서 뭐요? 진로에 대한 의식이, 그전에는 좀 부족했던 의식이 팍팍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변방통.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목적입니다. 목적 나오더라도 목적, 용도, 차원. 일단은 요 세 가지 들어가면 됩니다. 예, 요거 들어가요. 요렇게 요걸 기준으로 들어가고, 요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요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세 가지 쓰시오 하면은 요걸 쓰면 됩니다. 그런데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하면은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살을 좀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 목적이, 우리가 상담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진로 이 연습을 하고, 또 요거죠. 진로 의식을 고치하고, 이런 것이니까 이러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동주의를 한번 볼까요? 불안 감소 기법 세 가지. 요거 우리가 불안 감소 기법 세 가지 또는 체계적 둔감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아주 간단하지만은 요것도 점수가 만만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 키워드를 보면은 뭐 참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결국 불안 감소 기법은 바로 요 체에 들어가죠. 조조조 홍채 키워드. 내적 행동 변화 촉진 방법 중에서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첫째는 체계적 둔감법이 있죠. 입을 둔 해가지고 요 세 가지는 근육 이완 훈련, 불안 위기의 목록을 작성을 해서 불안을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만 따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적 행동 변화 촉진법인데 아침 술 먹으면 빨개진다. 요 주는 뭐냐면은 어때요? 술 먹으면은 간이 부어가지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평소에는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다가 술만 먹으면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죠. 그래서 주장 훈련입니다.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불안 위의 감정을 막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그게 해소가 된다. 이게 이제 불안 감소 기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술 먹어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 하나는 홍수법입니다. 이거는 자극을 한꺼번에 그냥 홍수처럼 막 제공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면역이 생겨서 감소한다. 이런 홍수처럼 뭐를 홍수해 준다고요? 불안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 봐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될 거다 예상되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해야 되겠죠. 이래서 요거는 조조주 홍채입니다. 요거는 금지적 조건, 뭐 역조건 형성인데 그거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주홍채 요걸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아주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체계적, 단계적도 마찬가지고 둔감화법의 상담 절차입니다. 요거는 둔감이죠. 입을 둔이죠. 입을 쓰면 둔해진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의미를 쓰라고 합니다. 의미 쓰면 우리는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그냥 이게 불안을 감소 혹은 제거시키는, 소거시키는 요 기법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 감소 기법이다. 둔감이 바로 감소시키다. 이걸 가지고 풀어주면 되고요. 단계는 입을 둔 근육 이완 훈련. 먼저 근육의 긴장 이완 시키고, 그 다음에 불안 위기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나는 불안한 그 유형이 이럴 때 불안하더라 해가지고, 불안 낮은 것부터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합니다. 불안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1, 2, 3, 4, 5 그 순위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둔감화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럼 둔감화를 어떻게 하냐? 눈을 감고 내가 적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적게 불안을 일으키는 것부터 상상을 합니다. 예,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상상을 해서 그래도 불안해지면 다시 또 이어놓냐 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넘어가요. 이제 괜찮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또 이와 같은 방법을 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다고 표시한 그것도 이제 상상으로서 이제 불안하지 않네 하게 되면 마친다. 이러한 방법입니다. 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묻는 그 문항에 따라서 핵심 그 단어를 넣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예,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행동주의에서 내외학이 있다라고 했죠. 학습이 중요한데 행동주의는 내적 행동 변화 촉진법, 외적 행동 변화 촉진법, 학습 촉진 기법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학습 촉진을 시키는 게 우리가 아침에 뭘 촉진시켰습니까? 이걸 촉진시켜야 됩니다. 뭔가를. 이거 잘 안 하고 공부 효과 잘 안 나죠. 만성변비라고 하면 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강대변입니다. 강화. 잘하면 칭찬해 주는 겁니다. 강화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꾸 칭찬받을 일을 반복해서 해주게 된다. 이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대리학습입니다. 이건 남이 하는 걸 이제 보죠. 이게 그래서 관찰하다 보면 모방을 합니다. 이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니까 상을 받네. 저렇게 하니까 1등을 하네. 저렇게 하니까 좋은 학교에 가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관찰함으로써 어떤 모델을 보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이라는 것이고 변별 학습은 이제 구분입니다. 특성을 변별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맞춤 학습 이런 게 되겠죠. 또는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 개인을 변별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특성에 맞게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A, B, C, D 진학이나 다 똑같은 방법, 획일적인 교육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검증이 돼서 요새 이러한 모든 것이 행동주의 이론이 학습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에서 청소년 의사결정을 이루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100%는 자신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유부단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을 잘 못하죠. 이럴까 저럴까. 요건 두 번째는 무결단이며 달이에요. 결단을 아예 불안해가지고 아예 의사결정 아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예 못하는 겁니다.
이런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혹시 나오면은 여기 너무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기억. 예, 행동주의 상담에서 노출 치료 방법 세 가지 이런 건 필기 때는 안 달았던 것이죠. 자, 노출 치료 방법을 어때요? 바로 노출하면은 안 되겠죠.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캄캄한 동굴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밖에 나와서 바로 눈을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눈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와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면 먼저 심상적으로 노출해 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상상.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대응을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치를 생각하면 쉽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혹시 모를 문제, 충격을 그 대비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래서 이 상상하게 해서 상상으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노출해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포 자극 또는 불안 자극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요렇게 해도 이제 괜찮으면 이제는 어때요? 집중적으로 한번 노출 한 번에. 그래서 마음으로 하고 실제로 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다. 요런 그 이치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자의 기법, 뭐 상담자의 태도 또는 상담자의 자세,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예, 같은 답을 쓰면 됩니다. 이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그 빈도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이 지난번 1회 때 나왔네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칠 때 나오면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내담자 중심이니까 일무공입니다. 일무공. 내담자 중심이니까 내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으면 내담자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비운다. 일무공입니다. 그러면은 일은 일치해야 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느끼기에 상담자가 진실하구나. 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는 이런 게 일치성 맞죠. 이렇게 진실하게. 자꾸 뭐 가식을 하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내담자 중심이니까 어때요? 말로만 내담자 중심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내담자 말을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내담자 중심의 상담 기법, 태도, 자세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저 거짓말 하네 하고 이렇게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뭘 존중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100번 뭐 이론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검증이 돼서 이 방법은 모든 상담에도 많이 그 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만 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뭔가 반응도 좀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잃지 않는 이런 자세로 맞짱 터지고 마음이 아팠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잘 견뎌내었네요. 등등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이번에 인간 중심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내담자 중심 또는 비지시적 상담 같은 말입니다. 로저스의 이론입니다. 인간 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또는 여기 인간과가 아니고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특성 5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완전 기능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신실 개창자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기능하니까
신실한 믿을 만한 개창자, 개척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 중심 중에서 여기 누구 상담자 중심입니까? 내담자 중심입니까? 내담자 중심이죠. 그 내담자 중심이니까 내담자를 좋게 보는 겁니까? 나쁘게 보는 겁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하나의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의 하나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담자 좋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이거는요, 여기에 소설 쓰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5가지 아니라 10가지, 20가지도 쓸 수 있거든. 왜 어떻게 쓰면은요. 이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생각나는 대로 좋은 거 다 붙이면 됩니다. 내담자는 아주 신뢰가 높은 존재다. 이 칭찬이죠. 내담자는 실존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또 경험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창조성을 가진 존재이다. 자유로운 존재이다. 뭐 이런 거 내담자는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안 되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정 안 되면 어떤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걸 꾸준히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돼요. 이게 생각 안 난다라고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소설 쓰기예요. 그러면은 소설 쓰기 문제가 이 한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덧보잡 문제, 희한한 문제가 최소한 2 내지 3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는 거. 이때 당황해가지고 100kg 내면은 참 아깝거든요. 그럴 때는 소설 씁시오. 문제를 잘 보고 어째 보면은 이거는 먹을래 말래 하고 3문제 같으면 한 15점 되거든요. 15점. 출제자가 이 15점 네가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 유사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 문제를 제가 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그냥 소설을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남한테 잘 안 빌려준다. 뭐 인색하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다 못해 누가 돈 빌려달라면 잘 빌려준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 항상 당황하지 말고 이런 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소설 쓰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 이렇게 기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 합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인지치료 쪽으로 넘어왔네요. 인지적 오류는 고장났죠. 인지 오류, 대가리가 고장났단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유형세가지. 원래는 우리가 필기할 때 6가지 나왔죠. 6가지. 그런데 6가지가 좀 많은지 보통 나오면 보통 3가지 묻습니다. 그 대신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하면 이게 6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하면은 머리 좋게 하려고 아마 이 바둑 교실을 많이 보낼 거예요. 바둑을 생각하면 돼요. 바둑. 인지 오류 난 걸 고친 거는 바둑이 도움이 된다더라. 그래서 바둑은 어떻습니까? 흑백을 임의로 막 선택을 하죠. 돌이 임의 선택. 그래서 흑백 논리,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론. 요렇게 이제 요거는 아예 2글자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야 좀 좋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흑백 논리는 이분법적 사고다.
모아이면 도다. 이렇게 해서 양자택일 사고하는 것이다. 이민적 추론은 이민은 어때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메시지 답변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어때요? 자신을 피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오리예요. 쉽게 말하면 대가리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말이죠. 선택적 추상화 하는 거는 뭔가 꼭 나쁜 쪽으로 골라서 생각을 해요. 관계도 없는데. 요리 못하니 난 엄마로 자기 없어. 요리하고 엄마하고 이게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갖다 붙여서 판단하는 게 선택적 추상화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정 안 되면 이런 예를 이렇게 써줘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광일반화는 비슷한 끼리 이제 연결. 이거는 관계 없는 것끼리 연결시키고 영어 시험 망쳤으니 이번 시험은 딴 시험도 다 망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제 개인화 있고 뭐 의무 축소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거 똑똑한 거 세 가지 요거 하면은 요것도 6점짜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 인지 치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에는 오류의 유형이죠. 오류의 유형. 오류의 유형. 이제 오류의 유형이고 여기는 내담자 유형이 있습니다. 내담자. 사람의 유형입니다. 사람의 유형.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답을 써야 됩니다. 오류의 유형은 흑백 이미 게임이다. 뭐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되 이거는 제가 필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좀 모자란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좀 모자란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양복 원단을 좀 사오라고 심부를 시켰으니까 양복 원단 사면은 뭐 동대문 시장에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복 원단은 어디 가서 저 강가에 가서 양복 사러 글로 그어 가서 구한다. 이거 좀 모자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양은 양면적 사고요. 복은 복잡한 오정보. 원은 원인과 결과의 차고. 단순 오정보. 강박적 사고.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7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6가지 쓰라고 하니까 이 중에 6가지 쓰면 됩니다. 기왕에 뭐 말을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양복 원단 강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양면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양면에 반대되는 그 역설적 사고로 요거는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상담사의 대처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6가지와 개입 방법을 쓰라 했으니까 여러 개 역설적 사고 근데 역설적 사고 이거 잘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이럴 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비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양면적 사고에 대해서 어,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양쪽 다 설명을 해준다. 양쪽 다 장단점을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오정보. 복잡한 건 어떻게 쓰냐? 분석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원인과 결과의 차고. 전혀 그 원인과 결과하고 관계없습니다. 뒤에 우리 문제 풀 때도 봤죠. 사업을 하는 여성은 이혼하게 된다. 전혀 관계없는 이 원인과 결과를 사업하는 여자, 원인, 이혼한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디 그러냐?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단순한 오중모는 그냥 정보만 제공해주면 되겠죠. 복잡한 거는 좀 힘이 드니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강박적 사고는 이건 어떤 정신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인지 정서 행동 기법을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정된 불가능도 나는 심할 수 없을까 뭐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제일 쉬운 게 격려해 주면 되겠죠. 넌 잘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것이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뭐 이야기하는데 거기 같은 사람들이 그 실패했대 뭐 이렇게 하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이런 게 빠져 있죠. 이런 건 구체화시 빠진 내용을 구체화 시켜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미리 이 교재를 들었기 때문에 익혔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인지치료의 그 이론인데 부정적, 자동적 사고. 아주 그냥 부정적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 이 말. 자동적으로 되면 참 머리 아프죠. 사고에 대한 뼈의 타당성 검증 및 대안적 방법 세 가지를 써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실직하고 나서 아마 무능하고 뭐 살맛이 안 난다고 등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검증을 일단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정적 사고에 대한 논박을 해줍니다. 논박을 해주고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정언행입니다. 첫째는 어때 이런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이거 잘 안 먹힙니다. 일단 정서부터 알아봅니다. 정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 사고를 어떠한 그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로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동적 사고가 스스로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행동을 지킵니다. 일단 감정부터 추스리고 말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마치면 안 되겠죠. 변화가 있으려면 마지막에 행동은 바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진 부정적 사고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정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행동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응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조금 이게 지금 2019년도 그 신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앨리스의 RBT 합리적 정서 치료라는 말입니다. 상담 모형 A, B, C, D, E, F 앨리스 하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하도 이상해서 A, B, C, D, E, F부터 새로 이렇게 모델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제 빈도는 제가 말씀을 안 해도 되겠죠. 요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 A, B, C, D, F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게 쓰세요 하면은 A 선행사건, B 신념체계, C 결과, D 논박, E 효과, F 새로운 감정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이런 사례를 쭉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A, B, C, D, E 모델로 설명을 하라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이거는 꼭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원칙이 없습니다. A 이런 경우에 선행 사건은 뭡니까? 김 씨는 정리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건이죠. 이게 선행 사건, 이게 A가 됩니다. A. 근데 신념 체계는 어떻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자신이 신념이 정리해고 다른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 그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렇게 여겨서 이 결과는 어떻게 납니까? 이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이게 이제 현재 결과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뭡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A는 뭐고, A는 뭐 김씨가 정리해고를 당했다. B 신념 체계는 뭐냐?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 C 결과는 뭡니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게 요 사람의 현재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담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D를 해죠. D는 논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논박을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너무 좋겠죠. 실직한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거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기회가 돼서 더 좋은 회사에 갖는 경우도 많더라. 오히려 실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서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더구나 이런 거는 꼭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타당성 있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분류만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이제 이게 논박한 효과가 이 김 씨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직업 훈련도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 이게 이제 효과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여기는 F 없으니까 F는 이제 이래서 세 사람이 돼서 하루하루 살맛이 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듣고 각 분류를 딱딱 이렇게 ABC까지는 여러분들이 선행사건이 뭐고 신념은 어떤 신념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문제. 결과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분류해주고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적당히 비벼주면 된다 이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이게 또 지난번 시험에 또 나왔네요. 멜그 앨리스의 이론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당위성 세 가지. 당위성은 뭐면 뭐 쉽게 말하면 마스트입니다. 마스트. 꼭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도 출제 빈도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타세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걸 거꾸로 해서 자세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편리한 대로 하되 첫째는 자신과 타인과 세상 요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이런 사람들 많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스카이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분명입니다.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 중에서 자신에 대한 당위성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그 주변 사람은 나한테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 욕도 할 수 있죠. 네. 아니 대통령도 안 넣는 데서는 욕도 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타인에 대한 당위성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당위성 어떤 조건을 걸어요. 아니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뭐 대통령보다 더 높죠.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세상은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운 게 아니죠 세상은. 그런데 이러한 택도 없는 당위성을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으로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앨리스는 구분을 해놨고, 아이고, 이 구분이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가 지금 내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 잘 했죠? 여러분도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그것도 어디에 될까요? 자신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